여러분 안녕하세요. 착붙는 에듀스케일 1사급 단어학습 길잡이 이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장, 시간과 장소와 관련되어 있는 1사급 용어들 조금 더 공부하고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단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방향, 교통, 장소, 지역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들인데요. 장소 관련된 단어들은 조금 눈에 익숙한 단어들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 단어들이 어떻게 시험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지 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는요. 정수어라는 단어입니다. 정수어는요. 탑승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자, 보통 이 단어가 없으면 저희가 더 익숙해요. 그죠? 추어라고 하면은 앉다라부터 시작해서 어떠한 교통수단을 타다라고 했을 때 추어라고 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자, 저희 나라 말로 했을 때 타다는 추어에 가깝다면은 탑승하다와 같은 개념은 정수어와 같다. 요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그냥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험에서 등장하고 있는 표현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탑승하다라는 건 어떤 교통수단이 타다라는 거기 때문에 뒤에 교통수단과 관련되어 있는 명사들이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페이지, 비행기와 같은 표현이 등장하는 거죠. 비행기에 탑승하다, 정투어 페이지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해 말고요, 여러분. 정투어 할 수 있는 거 어느 정도 아시면 되겠냐면요. 요 정도까지는 넘어오셨으면 좋겠거든요. 자,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추주처 하면은 발음이 되게 어려운 단어였죠, 여러분. 자, 세를 낸 차라고 해가지고 택시라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공汽车라고 하면요. 공공으로 사용하는 차라고 해서 버스였는데요. 최근에는 흐름이 살짝 바뀌어서 공지하우처가 조금 더 많이 등장하고 있죠. 자, 같은 버스라는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띠티에 하면은 지하철이었고요. 그 다음에 후어처 하면은 기차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험에는 잘 등장하지 않지만 배정 어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셔야 되는 단어가 바로 주안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보통 주안을 빼고 요 나머지에 있는 아이들 있죠. 자, 요 아이들은요, 이 뒤에다가 정류장에 해당하는 짠을 갖다가 붙이면은 해당 교통수단의 역이 되겠습니다. 추주처站 하면은 택시 정류장이 되겠고, 공交车站 하면은 버스 정류장이 되겠고, 그 다음에 地铁站 하면 지하철역, 그 다음에 火车站 하면 기차역,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같이 묶어서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요런 아이들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어하는 대상인 거고, 조금 어렵게 말하면 정수어하는 대상이 되겠다라고 해서 묶어서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 더 기억하실 건 뭐예요, 여러분? 수어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앉아서 사는 교통수단들이었고요. 한 가지 좀 결을 달리하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그쵸? 자세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즉, 그냥 앉아서 타는 거 아니고 기마 자세로 타는 거는요. 왼쪽에 말이 있고 오른쪽에 기하다라는 음성을 빼준 아이가 있었습니다. 지가 되겠죠. 자, 얘도 똑같이 한국어로는 타다인데요. 기마 자세로 타는 것들은 모두 다 지로 넘겼습니다. 자, 예를 들면요. 시험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거 자전거가 되겠습니다. 자전거 타는 건 그러니까 투어가 아니고 지즈싱처라고 붙여서 기억을 꼭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요 아이 쓰기 이 파트의 그림 장문 문제에서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꼭 쓰실 수 있도록 미리 연습해 놓으세요. 자, 그러면은 그 중에서 여러분 페이지부터 한번 들어가서 보려고 하는데요. 비행기라는 표현은 페이지라고 했었습니다. 자, 우리가 비행기와 관련해서 조금 기억해야 되는 몇몇 단어들이 있는데요. 요 정도 단어들 좀 같이 기억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 비행기가 있는 장소라고 해서 페이지가 있는 장소를 뜻하시면은 공항이 되겠습니다. 시험에서 비교적 정답으로 많이 골라지는 장소죠. 지장이 되겠습니다. 자, 비행장 공항에서는 여러분 비행기가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날 준비를 하고 있죠.起飞 하면은요, 이륙하다라는 게 되겠고요. 자, 반대로 하강에서 뚝 떨어지면은 착륙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降落 중요한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얘들은 다 비행기와 엮여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요. 외우실 때 飞机起飞 페이지降落 이렇게 연결해서 외우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밖에도 이 두 단어들 주기적으로 쓰기 이 파트 그림 장문 문제에 출제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자, 그때 나왔을 때 비행기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그림은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의 고정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제시어가 지금 지페이냐 지앙루어냐 이거였습니다. 자, 만능으로 쓸 수 있는 문장은 이런 거였습니다. 좀 문장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我们的飞机 우리 비행기는요. 马上곧要什么什么了, 곧 뭐뭐 할 예정입니다. 임박한 상태죠. 起飞 이륙할 예정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 그대로 해가지고 만약에 곧 착륙할 예정입니다. 라고 한다면 我们的飞机马上要降落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죠. 괜찮으시겠죠? 자, 그래서 이 문장 하나를 외우셔서 起飞나 降落가 제시어로 나왔을 때 이 문장을 활용해서 작문을 완성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밖에도 降落 같은 경우에는요.
고정적으로 1년에 한두 번씩 해서 착륙하다라는 단어와 함께 쓰기 배열 문제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정말 최근에도 나왔었거든요. 자, 나왔을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될 구간이 어디냐면요. 비행기가 착륙하다까지는 다들 잘 가세요. 그쵸? 자, 근데 어디서 막히냐면요. 싸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개사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 동사 앞에 나오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존재하게 된 장소, 결과론적으로 존재하게 된 장소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동사 수로 뒤쪽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이걸 개사로 기억하고 있어서 수로 앞에 빼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걸 출제자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덩어리를 보통 나누냐면요. 降落在了 요게 한 덩어리입니다. 마치 러까지 있으니까 문장이 끝난 것과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문장 끝에다 목적어를 안 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 거기서 틀리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실 거 뭐냐면요. 동사 뒤에 짜이가 있다. 요거는 결과 보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중에서도 결과 보어 중에서도요. 짜이가 뒤에 있을 때는요. 반드시 목적어 자리에 명사 하나 채우고 끊으셔야 됩니다.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문장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해서 어디에 존재합니다. 首都机场 수도공항에 존재합니다. 까지 해서 이 문장도 한번 외워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